성리학인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자 중국에서 뭔가 사상이 만들어지고 불교도 다 중국 통해서 들어왔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애지만 불교는 성리학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슨 사상이 그 가장 많이 발달했다는 우리나라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사상이 깊게 발전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니? 중국은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여러 사상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뭐 청나라 때 송리학 만들어지고 명나라 때 양명학,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청나라 때 고증학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새로운 사상이 많이 나오고 많이 바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서 원래 조금 반도국가는 외부 침입에 보수적이란 말이야. 유목 민족들은 다 중국 역사에 흡수당했죠. 거란족, 여진족 이런 거 다 지금 중국 소수민족이 됐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반도국가라 가지고 외부에 좀 침입하기 어려운 지형이야. 서양 애들도 어디든 간에 지역적으로 반도라는 딱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그냥 국가 하나가 통째로 나라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에는 스페인, 그리고 그 발칸 반도에 그리스, 이탈리아 반도에는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사상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는 통일왕 조 오래 지속된 편이야. 고령 500년, 조선 500년, 신라 1000년은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중국 역사 평균 왕조 수명이 2에서 300년 사이야. 500년씩 가는 나라들이 많이 없다고. 막 금방 한 10년, 20년 가는 나라들도 많아요. 중국 역사에는. 수나라 15년, 진나라 15년 멸망하고 수나라 30년 멸망하고 그랬단 말이야. 500년 되게 훨씬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딱 사상이 들어온 다음에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성나라에 딱 성리학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500년 더 끌고 갔어요. 그래서 주자도 사실은 맹자의 유학을 계승한 거란 말이야. 훨씬 더 발전시킨 거를 얘네들끼리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보고 하면서 막 그 끝장을 본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만큼 계속 깊게 들어가지고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괜찮지? 내가 다음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 보통은 전 세계에서 집회에 보통 어떤 사람들이 집회에 10,000원짜리 집회에 들어간다? 위대한 사람들, 거의 영토 확장한 사람이나 창업군주들이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뭐 태조 왕건, 뭐 조선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승만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5,000원에 누가 들어가 있고 태계 이황 들어가 있고 5,000원에 율곡 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이제 이걸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유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요 그 이기론 논쟁이 조선시대에서 딱 붙었을 때, 이기론을 논쟁이 붙었을 때 발단은 되게 사소한 거에 출발했어요. 정지훈이라는 학자가 있어. 이황이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정지훈이 천명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천명도 논쟁이야. 이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천명도 쓸 때 자 뭐 사단 칠정 음양 오행 이기론 막 이런 걸 쭉 해가지고 설명을 쓰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 책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단은 뭐라고 썼냐면 칠정에서 나오고 아니 사단은 2에서 나오고 2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라고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당신은 이황이 되게 이름난 학자였으니까 이황 보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출판해도 될까요? 검수를 보냈단 말이야. 이황이 이걸 받아보고 이건 어조사 어자를 써요. 어조사 어자를 써가지고 뭐뭐에서 바란다라고 쓴 건데 이거를 어조사 지자로 바꿉니다. 지자. 그래서 소유격으로 바꿔서 사단은 이의 발이고 이가 발한 거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라고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 주자가 이 얘기를 직접 똑같이 멘트를 썼거든. 주자 멘트 쓴 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황 2 것만 배우잖아. 이기론 논쟁을 이황 2로 배우는데 실제로 이황 당대에는 이황이랑 이가 붙은 게 아니에요. 이황이랑 이가 36살 차이 나요. 한창 까마득한 꼬맹이야. 그래서 둘이 맞짱을 필 수가 없고 이황 당대에는 이황이라는 사람하고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맞짱을 폈습니다. 외우기 쉽죠. 이 하면은 얘가 이기론인가 주기론인가 주리론인가 헷갈리는데 여기는 기대승인가 주기론이겠죠. 여기는 이황이니까 주리론이겠지. 이 기가 뭔지는 저번 시간에 했다. 주자하고 양명화가 할 때 맞죠? 이가 뭐고 기가 뭐고. 그래서 이황은 조금 더 이를 중시하는 쪽이고 기대승은 조금 더 기를 중시하는 철학을 전개할 거야. 얘가 까마득한 할아버지입니다. 까마득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주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뭘 위반한 거야? 원래 그 이기 불상 리 뜻이 뭐예요? 이기 불상 리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아. 항상 붙어야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만 바란 거고 칠정은 기만 바란 걸로 지금 서술이 됐죠. 주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게 불상리를 위배하는데 성리학 기본 원칙을 위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 까마득한 선배님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사단 칠정 논쟁을 편지를 9번인가 주고 받았거든요. 되게 정중하게 받아들여주고 이걸로도 되게 그 이름이 당대의 엄청 유명한 키배였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키배. 이거 편지 한번 보낼 때마다 학자들이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할 때 역시 이 선생님 역시 이왕 선생님 이 새롭게 나온 애들 요즘 뭐 말빨이 좀 먹히네 말하면서 당대의 화제였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상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얘는 이 혼자 바라고 얘는 기 혼자 바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왕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말이 이게 네 말이 맞는데 이건 주자 선생님께서 했던 말이고 그래서 이기 불상을 리도 지켜야 되니까 사단이 이가 바라는 건 맞죠? 근데 이게 불상 리를 지켜야 되잖아.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 사단이 바란 다음에 사단이라는 거는 이가 바란 다음에 사단 이발 이가 바란 다음에 기가 따라가는 거. 기가 따르는 거라고 그랬고요. 따른다. 그다음에 칠정은 기가 바란 다음에 이가 올라탄다라고 했습니다. 사단 자체는 이가 아니라 이의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칠정 자체도 기가 아니라고 기의 발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사덕이잖아. 사덕. 이는 예지고 얘는 미발심이었다. 얘가 외부 사물을 만나가지고 발현된 게 사단이었지. 근데 이만 발했다 그러면 사단은 기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가 발한 다음에 기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 이발, 기, 수지입니다. 따를 숫자를 써. 수행하다 그 숫자. 여기는 칠정은 기가 발한 다음에 칠정 기발 이승지예요. 승이 탑승하다 할 때 승자. 우리 소승불교 대승불교 할 때 그 승자입니다. 그래서 이가 올라타면은 둘이 발한 거는 얘가 바라고 얘가 발했지만은 얘가 따르고 얘가 올라타니까 둘이 같이 있는 거지. 이해가니? 이렇게 하고 둘이는 그냥 대충 몇 번 편지를 더 주고받긴 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어.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때는 이 친구가 성혼이라고 있어. 성혼은 이왕 입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측이었고요. 주리론적이지. 여기가 이제 정통 주자과 가까운 겁니다. 정통 주자 입장과. 근데 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수정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지금 사단이 이가 바란다 그러면 이가 움직이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까? 바란다는 건 발동한다, 발현한다는 건 이가 움직여야 되지. 근데 이는 왜 성리학 기본 원칙 중에 뭐가 있었어? 이는 무형, 무위해야 되잖아. 기가 유형, 유위고 실제로 형식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 움직이는 건 뭐만 움직이는 거야? 기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러면은 이가 발한다 그러면은 무형, 무위한다는 전제랑 위배되잖아. 그래서 이는 발할 수가 없다. 주자께서 이가 발한다 그런 거는 실제로 이가 발하는 게 아니라 이가 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가 움직이는 거에 이가 올라타서 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굳이 따지면 그런 말입니다. 이황이 그 얘기했잖아. 기대승이랑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황이 아까 이를 뭘로 봤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황은 이를 사람으로 보고 기를 말로 보는 거잖아. 말로. 그럼 말이 움직이는 겁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실제로는 말만 움직이는 거지. 이는 그냥 올라타 있는 형태고 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가 움직이는 거에 이가 올라타는 것만 있다고. 그래서 이는 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수정한 게 그래서 둘 다 기가 발하는 거잖아. 기발 2승 1도만 해요. 사단 2발 기수지가 아니라 요것도 기발이고 기발이만 하고 여기도 7점도 기발만 하는 게 이 사단 7점이 다 움직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발은 누구만 하냐면 이황만 이발합니다. 나이가 더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이황이. 그래서 이황이 이발한다. 이는 좀 훨씬 뒤에 나오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기발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발한다는 게 좀 키워드 나오면 전부 이황을 찍으면 돼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지? 29페이지 보면 요 내용들을 쭉 풀어 쓴 겁니다. 아래쪽은.
1번에 이기이원론이라고 씁니다. 이기이원론. 이와 기가 둘이 다르다는 거야. 이와 기가 둘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각각 독립해서 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둘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성리학 기본은 지금 두 가지가 있었지.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 뭘 중시하는 겁니까? 이기불상잡을 강조한다, 이기불상리를 강조한다. 이항 같은 경우는 둘이 항상 떨어져 있네요. 4단은 얘가 혼자 독자적으로 발하는 거고, 2가 그다음에 7정은 기가 독자적으로 발하는 거였잖아. 떨어져 있는 걸 강조하는 거야, 붙어 있는 걸 강조하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섞이지 않는다를 더 강조한 겁니다. 화살표가 3번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2번은 이기불상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보다 3번 섞이지 않는다, 이기불상잡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답순위로 나오는 이기불상리를 부정했다 그러면 틀려. 부정하진 않았어. 그냥 더 강조한 거죠. 둘 다 인정한 거지. 그리고 얘는 여기 2는 여기는 15세기경의 이황이고 16세기 들어가지고 2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랬지. 이황이 집권하던 이황이 얘는 성리학자긴 한데 둘 다 똑같은 성리학자지만 이황은 조금 더 학자에 가까워요. 얘가 제일 높은 계급 얘가 진급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제일 높은 계급 올라가면은 성균관 대제학입니다. 성균관 서울대 총장님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막 권력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거는 좀 멀리 했습니다. 일부러. 자기 형이 마지막 사화가 기묘사화죠. 훈구파한테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잖아. 을사사화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 이 훈구파가 설치는 정치권의 염증을 느끼고 일부러 정치하고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어. 그러고 나서 성균관 총장하고 나서 퇴직해가지고 자기 고향 내려간 다음에 후황 양성에서 힘을 쓰신 분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학자에 가까워요. 여기는 16세기에 근데 이이가 집권했으면 붕당 정치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야. 훈구파들이 다 날라가고 살인파들이 집권하던 시기라 가지고 신하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실용적이고 기가 좀 더 현실적인 거잖아. 실용적이고 현실 개혁적인 사상. 이는 조금 이황은 조금 더 이상적이고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 근원적인 얘기 같은 거 합니다. 여기 이는 살인파들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파들. 이는 존귀하다. 자, 4번에 이 존귀비라고 씁니다. 4번에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그거를 이귀비천이라고 또 써요.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한 거지. 여기서 이는 살인파 얘기하는 거고 임금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가 이제 현실 세계를 어지럽히는 훈구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리학이 처음 나올 때도 유목민족들한테 대한 한족의 정신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이의 길을 나눴다 그랬지. 이는 누구야? 한족이잖아. 중하고 맞지? 그런 것처럼 살인파들, 성리학 열심히 하는 살인파들이 존귀한 존재고 부정부패를 사는 저 훈구파들은 비천한 세력인 거지. 그래서 양자로 딱 잘랐다고요. 자, 주자가 한 얘기 저번에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를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자, 요거를 저번 시간에 했지만 성리학 때 한 번만 더 복습을 하자. 자, 맹자가 얘기했던 거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다 그랬지. 자,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있고 오늘 사덕이라고 했습니다. 사덕이 뭡니까? 인의 지죠. 요게 본연지성이야. 그리고 요거를 딱 현실 세계에 표출되는 방식이 어떤 마음으로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네 개의 단서인 사단이죠. 사단. 측수사시잖아. 요까지만 딱 맹자가 얘기를 했다. 근데 요거는 다 순선무학한 마음이지. 이건 순선무학한 근원이고 우리의 본심이고 순선무학한 감정이야. 여기는 성이고 여기는 정이었죠. 이거는 본성, 이거는 감정. 둘 다 합쳐서 뭐라고? 심이라고 했습니다. 심성론 이런 거, 심통성정 이런 단어들은 다 성리학 때부터 나왔어요. 맹자 때까지는 딱 요 얘기만 딱 한 거.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세상 만물을 이와 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를 나누고 성에 해당되는 기적인 부분. 그래서 본성이 성이기 때문에 본성은 순성무학하거든요. 유교 때부터 유교의 하늘과는 도덕천이었잖아. 그래서 도덕적 본심을 인간에게 넣어주는 존재였죠, 하늘이. 그래서 하늘한테 부여받은 이 사덕은 순성 무학한 거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기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순선 무학하기 때문에 가선 가학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냐면
성을 싸고 있는 기질의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본연지성을 싸고 있는 기질 혹은 기질 속에 들어간 본연지성인 겁니다. 그거를 기질지성이라고 해요. 이 사덕은 2였고요. 기질성은 그래서 2일 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성이 본성이니까 본연지성이니까 이 성이 2 플러스 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발현된 게 칠정이라는 현실 감정이었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 실제로 이 사단은 2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이 주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황이 아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2가 따로 있고 2가 따로 있고 얘가 발해가지고 칠정이 되는 거고 본연지성이 그냥 발한 게 사단이야. 기질지성이 발한 게 칠정이야. 여기 둘이 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양자가 완벽히 분리돼 있어요. 사단하고 칠정 완전 다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도 칠정이 가선가악한 감정이죠. 선하게 흐를 수도 있고 이거는 현실 감정이니까 우리가 희노, 애구, 애호, 욕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런 현실 감정들도 선하게 흐를 수도 있지만 악하게 흐를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도 선한 감정이 있고 악한 감정도 있고 선한 감정도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선한 감정이랑 여기 있는 선한 감정은 다른 감정이에요. 완벽히 떨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2 같은 경우는 사단이 칠정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칠정이 느끼는 선한 부분이 선한 감정인 부분을 그냥 사단이라고 다르게 지칭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조금 이따가 2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고. 자, 지금은 그냥 처음에 이황이 그러니까 주자가 말한 대로 이황은 그대로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봤다. 딱 주자가 말한 대로기만 합니다. 이게 기에서 칠정이 나왔고 2에서 사단이 나왔고 기질리성은 2만 말한 것이고 기질리성은 2와 기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자, 기와 칠정의 관계는 2와 사단의 관계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위에부터 7번에 6번에 칠정 대사단이다. 칠정 대사단. 자, 이왕은 칠정과 사단을 분리시켜서 대립관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칠정 대사단. 7번에 2의 발현 능력이나 작용성을 긍정했어. 2가 발할 수 있다고 본 거지. 이왕은 뭐 나이가 많으니까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발한다. 2의 발현 능력과 작용성을 긍정했고 그래서 2가 원래는 못 움직이잖아요. 무형 무인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거니까 2를 더 중시한 거지. 그래서 주리론입니다. 주리론. 그래서 외부 사물과 접촉했을 때 본연지성은 사단이 되는 거고 2의 발 그다음에 기질지성은 외부 사물과 접촉했을 때 칠정이 그냥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와 칠정의 관계는 기와 칠정의 관계는 2와 사단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서 돼 있는 거죠. 8번에 그래서 이기호발설 2와 기가 상호 발동할 수 있어요. 자, 2발 사단은 2가 발해가지고 기가 따라간 거죠. 이수지. 칠정은 기가 발한 거잖아. 칠정은 기발해가지고 이승지한 거죠. 그래서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할 수 있다. 그거를 8번에 이기호발설이라고 합니다. 이기호발설. 상호 발한다는 거야. 상호 발동한다. 상호 발현한다. 이기가 상호 발동할 수 있다. 9번에 사단 이발기수. 이는 발하고 기가 따른다. 이발기수. 칠정은 기발이승. 7정 10번에 기발이승. 뒤에 아까 지 붙인 거는 그냥 어조사 지자입니다. 문장 끝말 때 쓰는 건데 여기를 빠지고 내가 했는데 빠져도 돼요. 의미만 여기 들어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거. 이 아래쪽에 그림 나와 있죠. 기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네. 맞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7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거. 자, 기라는 말 위에 사람이 올라타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하여튼 이도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사람이 혼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이 안 움직일지라도 말이 사람 뒤를 따르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유교 수양론 할 때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유교의 수양론 할 때 성리학은 수양론이 뭐였습니까? 성리학은 외부 사물에 이치가 있어 없어? 성리학은 외부 사물에 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부 사물에도 이치가 있잖아. 그래서 외부 사물도 공부해야 되고 내면 수양도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에도 내 이치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외부 수양은 뭘로 했어? 외부 수양을 나타내는 단어? 거경, 국리 중에서 거경이 내면 수양이다. 국리는
이치를 궁구한다는 외부 수양이었고, 그래서 거경에 대한 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경의 수양. 주일 무적, 신도, 그다음에 정제엄수, 그다음에 하나 상성성까지 깨어 있음까지. 그게 다 거경의 수양이었다. 이런 걸 다 뭐라 그랬어요? 존양성찰의 방법이에요. 존양성찰. 그리고 외부 수양은 뭐였습니까? 외부 수양은 경물치지가 외부 수양이었어요. 양명학에서는 경물수양, 경물치지가 뭐였습니까? 내면 수양이었지. 양명학에서는 외부에는 이치가 없잖아. 사물도 없고. 빈칸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위치만 외우지 말고, 위치만 빈칸지 딱 위치만 외우지 말고. 그래서 외부에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 닿은데 그 외부 사물이 다 내 마음을 고치자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경물치지가 내면 수양의 단어로 쓰였다. 자, 이황의 수양론은 당연히 성리학자니까 성리학 수양론 중에서 나오겠지. 자, 거경 궁리의 병행을 강조했다. 내면 수양, 외부 수양 둘이 같이 하라고 한 거고, 거경과 궁리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는 이황의 한 멘트입니다. 아래쪽 경의 수양 강조 11번의 경의 수양 강조 때 신독 빼고 다 해요. 신독은 참고로 누가 있었니? 저번에 짧게 설명했었는데 신독은 정약용이 강조할 거예요. 정약용이 신독까지 강조한다고. 신독 12번은 주일 무적입니다. 집중해 주일 무적. 그 다음에 13번은 정제엄숙이었지. 다리 꼬지마. 항상 몸가짐을 올바르게. 정제엄숙. 승우야, 상성성. 무슨 뜻이야, 상성성? 졸지마, 그렇지. 14번에 상성성. 딱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교의 수양론. 도교 수양론 하지 말라 그랬어. 좌망심재하지 말고 상성성, 정제엄숙, 신도 이런 거 합시다. 주일 무적 집중해라는 얘기죠. 까지. 뒤로 넘어갑니다. 이황이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 이는 뭐라 그랬냐면, 이가 어떻게 이가 바랍니까? 그지? 이는 움직일 수 없잖아. 무형무의잖아. 근데 이건 좀 주자가 잘못한 게 뭐가 좀 안 맞죠, 논리적으로. 자, 본연지성은 이가 바란 거잖아. 본연지성이 이고, 얘가 이고, 얘가 바란 게, 얘는 그대로 이가 바란 거야. 얘가 바란 게 4단이잖아요. 근데 기질이성은 2 플러스 기라고 주자가 말했거든요. 기질이성은 2와 기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칠정은 2와 기가 함께 있는 것, 기질지성의 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의 발이래. 칠정은. 그러면 여기 2는 어디로 간 거야? 기질지성의 여기 2는. 그 2를 2는 이 2가 이 2라고 본 거야. 본연지성. 그러면 모든 게 모순 없이 성립하지. 왜냐면은 본연지성이 이 2라면 기질지성만 움직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2가 기질지성 안에 들어가 있는 2인 거지. 그러면 기만 움직인 다음에 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2가 움직인 게 되는 거지. 그러면 2가 안 움직여도 기가 움직이는 것만으로 2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기가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무형무의를 어길 필요가 없잖아. 이해가지 이거? 이건 주자가 사실은 말을 좀 잘못한 거야. 얘는 얘가 바란 거다. 4단은 2가 바란 거라고 해놓고, 칠정은 2 플러스 기가 바란 게 아니라 칠정은 기가 바란 거라고 하니까 이 2에 대한 물음표. 요게 2는 얘가 얘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지. 괜찮죠? 근데 주자는 아마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만든 사상을 저 500년 뒤에 조선에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할 거라고 뭐 누가 그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만드는 거를 이제 500년 동안 물고 두고 싸우죠. 자, 뭐 굳이 따지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가 어떻게 발해? 이는 무형무의잖아. 자, 여기 본연지성 같은 경우는 볶음밥을 만들었을 때 볶음밥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볶음밥을 만드는 당근, 토마토, 케찹 뭐 이런 거, 소스 이런 게 있겠지. 그러면은 이가 바란다는 거는 뭐냐면은 볶음밥의 맛을 내는 거는 레시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이황 입장에서는 볶음밥은 볶음밥 레시피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볶음밥 맛이 난다는 거고, 이는 뭔 얘기야? 레시피가 어떻게 맛을 내? 레시피 자체는 맛을 못 내죠. 맛은 뭐가 내는 거야? 당근, 토마토, 케찹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당근, 토마토, 케찹이 되는데 거기에 그냥 레시피가 올라다 있어가지고 그 볶음밥이 맛을 내는 방향만 결정한 거라고 보는 거죠. 맞지? 그리고 뭐 다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는 마음인데 미나가 나중에 뭐 대학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남자가 엄청 사랑해 표정으로만 눈빛으로만 딱 보내 내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눈빛으로만 보내는 거지.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으면 이황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눈빛과 표정을 보고 마음만 드러나는 걸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인은 어떻게 눈빛만으로 마음만으로 사랑이 전달이 돼? 여성분들은 공허를 못 하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야? LMS 백이 필요한 거지. 사랑은 LMS 백을 타고 길을 타고 가는 거지. 사랑의 마음은 뭘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물질을 통해서. 맞죠? 미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정만으로 돼요? 안 되죠? 안 됩니까? 나중에 뭐 선물 받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핵심은 이가 기에 올라타 있어서 기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기발 2승 1도입니다. 아까는 이기 호발이었는데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거잖아. 여기는 이는 바라지 못하고 어떻게 이 감정, 뭐 레시피 이런 게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마음을 전달하냐고. 아니지. 기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1번 이기 일원론입니다. 얘는 이 자체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뭐에만 올라타 있는 거야? 기에만 올라타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항상 뭉쳐있기 때문에 이와 기는 하나입니다. 1원론, 이와 기는 두 개의 근원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여기는 뭘 강조하겠니? 같이 항상 붙어있다고. 이게 불상잡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건데 섞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분리되지 않는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렇지? 분리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항상 붙어 있잖아요. 이가 항상 기에 달라붙어서만 움직인다고. 그래서 2번 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으니까 이게 불상잡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불상 2번 미안하다. 이게 불상 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상 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3번 이게 불상 잡이 덜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상 잡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쪽을 더 중시했다는 거지. 이게 불상 리나 이게 불상 잡은 둘 다 성리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둘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4번에 이기지묘라고 해요. 이기지묘. 자, 이와 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여기는 이제 훈구파가 없죠. 훈구파가 기였잖아. 그래서 기를 굳이 내리 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살인파부터는 이제 그 훈구파까지는 신권이 조금 훈구파 권력이 세고 신권이 약한 거죠. 살인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살인파가 딱 집권할 때부터는 왕권보다 신권이 좀 강해진단 말이야. 그 저번에 그 이기론 얘기할 때 그 중화가 이고 오랑캐가 기고 이가 왕이고 신하가 기라 그랬잖아. 그죠? 이전까지 그래서 이왕 입장에서는 왕이 짱이에요. 왕이 현명한 통치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입장에서 우리가 좀 해볼게. 무시하지 마. 나 긴데 너 왕이라고 무시하지 마. 기도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거지.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기 막 얘기하는데 임금이 막 마음대로 하려다가 임금이 일하고 했잖아. 그래서 이황 제자들이 남인인데 남인들은 좀 군권 중심주의인 쪽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서인이거든. 근데 서인들이 좀 신권 중시하는 쪽이 많아. 그래서 막 예속 논쟁 이런 거 하면서 그 이황 쪽 남인 애들은 그 효종의 적통성을 이용해가지고 예복을 더 길게 입으라 그러고 서인은 효종의 적통성을 부정해서 예복을 더 짧게 입으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일어나고 뭐 상성성 주일무적 그래서 여기는 주 리론 같은 경우는 이항 같은 경우는 이와 기의 관계를 뭐라고 아까 적었어요? 이 존 기 비다 맞죠? 이는 존 기하고 기는 비천 했는데 이 이는 여기는 주 기론이니까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성리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성리학자는 인간의 본성은 뭐다? 이라고 보는 게 성리학이잖아. 성 즉 리의 학문이라는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가 기보다 우월하다고 보는데 그냥 원래 있던 그 입장 그대로 하면은 그냥 주 리론인 거고. 근데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신권이잖아, 신하들이잖아. 우리도 무시하지 마. 너 왕은 아니긴 한데 우리도 정치할 수 있어야라고 하는 게 이와 기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게 주 기론 입장이에요. 이 입장.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이기지묘라고 합니다. 이기지묘. 이 이기지묘 얘기를 언제 하냐면, 자, 이가 이와 기를 비유하는 사례로 뭘 들었다? 물하고 그릇하고 비유 든 거 기억나니? 이황은 말하고 사람하고 비유로 들었고, 주자는 그 달하고 그 호수하고 예를 들었고, 호수의 달과 그냥 달이었죠. 근데 이는 자, 물이 이고 이 물이 어디에 담기는가에 따라 뾰족한 잔에 담기면은 뾰족하게 물 모양이 바뀌었고, 널쩍한 잔에 담기면은 널쩍한 모양으로 물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는 통하는 거고 기는 국한되는 거예요. 이는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지, 물은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지만 기가 이의 모양을 제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는 보편적인 거고 이는 보편적이고 기는 특수한 거예요. 약간 양자가 조화로운 관계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이와 기가 묘하게 어울려져 있다. 그걸 이기지묘라 그러고, 이기지묘. 그리고 이는 보편적인 것이고 기는 국한되는 것이다, 제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통기국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이와 기의 역할이 어때요? 뭔가 우열이 있어 없어? 대등해 보이죠. 특수한 거고 보편적인 거고 다를 뿐인 거지 뭐가 우열이 있다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주기론인 거지. 이와 기를 대등하게 파악했다. 애초에 이는 못 움직이는 거였죠. 이가 방향을 제시하긴 하지만 기가 있어야 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로 파악한 거죠. 자, 그래서 4번에는 이기지묘, 이와 기는 사물 속에서 묘하게 어울려 있다, 동묘하게 어울려져 있다. 어울려져 있으니까 이게 불상리, 떨어지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거지. 5번에 이통기국, 이는 통하고 완전 맞아. 이통기국,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자, 아까 이존기비나 이기기천보다는 훨씬 대등한 입장인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자, 그리고 아래쪽은 또 주자가 한 얘기 똑같은데, 본연지성은 이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기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고 사단은 이가 말하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아예 아까 이황 같은 경우는 칠정 대사단이었잖아. 본연지성이 따로 있고 기질지성이 따로 있고, 이 본연지성이 발한 게 사단이고 기질지성이 발한 게 칠정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이 플러스 기가 기질지성인 거를 요 안에 있는 이를 요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이 기질지성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기질지성이 포함된다. 그래서 칠정포 사단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칠정 대사단이었지. 그래서 본연지성도 기질지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본연지성포 기질지성이라서 이거를 6번 칠정포 사단이라고 합니다. 칠정포 사단, 칠정의 사단을 포함시켜서 종속관계로 파악했다. 여기는 이는 발현 능력도 없고 이도 능동성도 없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냥 방향만 제시해주는 역할이라고, 이는.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가 아니라 여기 본연지성은 여기 있는 거지. 본연지성은 여기 있고 사단은 여기 있고. 그래서 요 길을 타고 움직인다. 그래서 사단도 기발 2승이고 칠정도 기발 2승인 거지. 합치면 뭐예요? 기발 2승 하나만 있다. 기발 2승 1도설이라 돼. 아까는 이황은 뭐라 그랬어요? 이기 호발설이랬다. 이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고. 근데 이는 뭐만 발하는 거야? 사단이든 칠정이든 얘만 움직이는 거고, 얘만. 그래서 둘 다 기발 2승이라서 기발 2승 1도설이야. 7번에 기발 2승 1도, 기발 2승 1도설입니다. 기발 2승 1도설.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하나만 있다고. 사단이든 칠정이든 간에 이발하지 않는다. 기발하기만 한 거야, 얘는. 8번에는 사단 기발 2승, 칠정도 기발 2승. 그래서 기발 2승 1도. 바라는 것은 기고, 기발 2승 1도니까 기는 항상 바라기만 하잖아. 그냥 바라는 건 항상 기쁨만인 거죠. 근데 이는 뭐 하느냐? 이는 바라는 방향을 제시해, 바라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게 까닭이라는 용어로 종종 나와요. 바라는 것은 기이지만 바라는 10번 까닭은 이다. 까닭은 이다. 원인은 이다. 까닭은 이다. 예, 정확히 어렵다. 여기 혼자 하기 힘들다. 내용 잘 들으세요. 양념하기
바라는 까닭은 이다. 자,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는 이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황 그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밑에 보면은 저 위에 영혼처럼 보이는 게 이예요. 밑에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게 기고 얘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커 속에 물이 들어와 있는데 비커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다 바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는 통하고 기는 북한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 수양론. 수양론에서 이황은 뭘 강조했었다? 이황은 거경의 수양을 강조했고 거경하고 국리를 강조했습니다. 거경 국리 이게 원래 전통 성리학 입장이야. 그냥 이황은 그냥 찐 전통 성리학자입니다. 주자했던 말 그대로 쭉 이렇게 풀어 설명한 거고 이의가 조금 개혁적인 부분이 많은 거지. 참신한 시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번은 그 교기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기론이고 현실 개혁적인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올라타는 까닭만이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이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를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입장입니다. 교기질이라는요. 기질을 교정한다. 자, 이황은 존천리 거인욕이잖아. 이 존천리에 해당되는 게 거경이었죠. 거경 맞죠? 존천리가 거경 국리의 수양론이었고 그 내면 수양이 거경이었잖아. 이황은 거경하고 국리 다 강조한 거고 맞죠? 근데 거경의 방법으로 아까 상성성이라든가 주일무적이라든가 점정수 같은 거 신도 빼고 다 얘기했잖아. 신도가 아까 누구라고? 적양용이 강조했다. 조금 이따 정약용이 신도 강조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얘는 좀 이적인 부분이고 맞지? 이는 뭘 강조하냐면 이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교기질이야. 기질을 교정하는 거잖아. 욕망을 제거하는 거나 기질을 제거하는 거야. 이해가요? 고경 국리에서 성리학에서 요거 아까 도경의 수양 요거 했고 중양성찰 여기가 경물치지 같은 거지. 요거는 이적인 부분이고 얘는 이제 교기질 같은 거 얘기했다. 이는 성리학의 전천리 거인욕적인 부분인 거지. 자 12번은 그래서 영희는 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경은 그냥 내면 수양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천하는 상태가 성이에요. 실천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그게 습관화된 상태를 성실한 상태 그걸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냥 거경에서 끝나는데 경만 강조하거든요. 거경의 수양, 주의를 무적해라, 정지함축해라 여기서 끝나는데 플러스 얘는 경을 실천해서 현실적이죠. 실천해가지고 그게 습관화된 상태 그게 성입니다. 성까지 이르라 그랬어. 경을 실천을 통해서 성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이게 좀 뭐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잠깐 수업을 하긴 했었죠. 방학 중에. 그 플라톤은 주지주의라서 그냥 제대로 알면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제대로 공부하면 행동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러스 뭐까지 예성이 그때 담배 폈었죠.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예성아? 의지 박약이기 때문이랬죠. 소크라테 너 얘기 안 했나? 너 얘기하지 않았나? 맞아요. 맞지. 소크라테스가 너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소크라테스는 네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라고 했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네가 의지 박약이기 때문에 못 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죠. 이황에 비해서 얘가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이가 현실 개혁적이고 실천까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의 단계, 습관화 단계까지 가라고. 근데 그거를 그 습관화된 단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중용이라고 했어요. 그게 품성적 덕인 거죠. 그건 서양 철학 가서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13번 성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성실함의 상태고. 그리고 경장론이라고 개혁론입니다. 경장 뜻이 개혁이란 뜻이야. 그 원래 유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경장이 검은고 줄을 고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은고 줄을 계속 검은고 치다 보면은 기타만 연주하다가 기타 줄이 느슨해질 거 아니야. 그 기타 줄을 쪼여서 다시 내는 거지.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옛날에 갑오 개혁을 지금은 다 갑오 개혁이라는 용어만 쓰지 옛날 교과서에는 갑오 경장이라는 단어가 썼다. 갑오 경장. 옛날 말입니다. 요새 표현에는 교과 과정에 쓰질 않아요. 그래서 경장론 혹은 개혁론인데 14번에 경장 목이 내려서 가슴 아파서 경장 한숨부터 떠나니까 힘듭니다. 경장
묵은 제도를 개혁한다, 새롭게 한다는 뜻이고 15번에 무실이라고 씁니다. 무실. 무는 힘쓸 무자를 씁니다. 무실, 힘쓸 무자. 그리고 실은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거에 힘쓰라는 얘기야. 실질적인 것에 힘쓰고 이게 나중에 실학사상으로 계승됩니다. 참고로 이황은 여기 나오겠지만 되게 원리 원칙 강조하고 이 강조하고 근원적인 강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정척사파로 연결될 거예요. 이황 사상. 그리고 뭐 성리학, 질서, 신분 질서 이런 거 지키자는 게 위정척사잖아요. 위정척사가 뭔지 알죠? 가운데 했잖아 우리 19세기 사상에서. 바른 것은 지키고 지킬 위자, 호의하다 할 때 위자.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위정척사. 이황 사상이 위정척사로 이어지고 괴합파 사상은 이한테서 받아올 거야.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34페이지에 항상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로 나오기 때문에 A, B, C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황 입장, 이 입장, 이황만 해당되는 거, 이만 해당되는 거, 이황 이 공통 해당되는 거. 조금 더 하면 요까지 나오는 거지. 정약용까지. 그래서 이황이 정약용 공통으로 나오는 거, 전통 성리학 입장이겠지. 그런 거 나오고, 이황만 해당하는 거, 이황 이만 해당하는 거, 정약용만 해당하는 거, 이황 정약용 뭐 공통점만 해당하는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쪽 파트가 원래 조선 성리학이 제일 어려운 파트 중 하나입니다. 짠. 자, 이황 이 비교만 일단 보자. 자, 이황 2에서 이황은 주리론이었고 2는 주기론이었죠. 자,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 중에 이황은 뭐였다? 이기 일원론이야, 이원론이야, 1번에. 이원론이야. 이와 기가 완전 떨어져 있는 거지. 얘 혼자 바라고 얘 혼자 바라니까 물론 뒤에 막 뭐 따라간다, 뭐 탑승한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는데 일단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기 이원론, 1번은 이원론, 2번에 이는 이기 일원론이겠죠. 기 안에서만 이제 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 왜 이기 이원론이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그 이랑 기가 두 개를 세상을 구분해서 본다고 해서 이기 이원론이야. 근데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황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이기 이원론인 거고 줄여서 그냥 이기 이원론, 이는 이기 일원론이라고도 불러요. 3번에 이기 불상 잡, 이기 불상 리 중에 뭐 강조했다? 이황. 잡을 강조합니다. 섞이지 않는다고, 혼잡되지 않는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는 걸 강조한 거고, 반대로 이 같은 경우는 4번 이기 불상 리를 강조합니다. 이기 불상 리 강조. 자, 5번에는 이기 귀천, 다른 말로 뭐? 다른 말로 이기 귀천, 다른 말로 이존 기비야. 이는 존기하고 기는 비천하는 이존 기비. 그다음에 6번, 7번 이 개혁론인데 6번, 7번에 이통기국 이기 진묘라고 씁니다. 이통기국. 여기는 좀 대등하죠. 이존 기비 이런 거는 되게 우열 관계가 확실한데 이가 우월하고 기가 비천한 거지. 근데 여기는 이통기국이나 이기 진묘나 두 사람과 대등한 입장에서 파악을 한 거야. 이기 진묘. 자, 8번에 이기 후발설 이랑 기가 둘 다 발할 수 있다. 사단은 이발기수, 사단은 기발기수였고 칠정은 기발이승이었죠. 그래서 9번, 10번 사단, 이발기수, 10번, 7정, 기발이승. 11번 근데 얘는 이는 둘 다 뭐랬어? 기발이승만 있다 그랬지. 이가 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발 2승이 있기 때문에 4단이죠. 실정인 한에 기발 2승 1도설. 11번 기발 2승 1도설. 4단도 기발 2승, 7정도 기발 2승. (14번) 7정 대사단입니다. 7정과 4단을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했어요. 7정과 4단은 분리되어 있다. 그럼 15번 7정은 4단을 포함하고 있다. 7정포 4단. 7포사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7포사. 자, 이황은 경세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아서 빈칸은 안 들어왔는데 경세론은 그냥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야. 맨날 임금 보고 임금님 좋은 통치를 하십시오라고 이황이 말했단 말이야. 어차피 정치는 지금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사립파는 뭘 못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정치 제대로 해달라고
임금 보고 훈구파 좀 막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가 이런 거. 공자, 맹자, 성리학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원래 하던 그 원론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경세론,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 다스리는 방식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인은 뭐한다? 경장론이라고 하는 거지. 경장론. 경세론,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경장론, 세상을 개혁하는 방식. 자, 이황은 경만 강조했죠. 실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양해라만 한 거고 경만 강조하고 17번 경. 이는 경을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라고 성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경과 성. 18번 경, 19번 성까지 강조한 겁니다. 자, 20번부터 24번까지 경의 수양 방법은 20번 주일 무적 정제 엄숙 상성성 세 개 다 기억하세요. 경의 실천 방법이야. 주일 무적 상성성 정제 엄숙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2는 경장의 방법, 개혁의 방법으로 23번에 기질을 교정한다. 그리고 무실, 실질적인 것에 힘쓴다. 교기질과 무실 같은 걸 얘기했다. 자, 이황 사상은 위정척사로 당일 의병운동에 영향을 줄 거고 우리 거 지키자는 거죠. 이 사상은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거니까 개화 사상, 나중에 애국 개몽운동, 실학사상 이런 거에 영향을 끼쳐요. 자, 그리고 만약에 A, B, C 이렇게 있을 때 기읍, 미은, 디귿 있을 때 니은 위치에 올 수 있는 거. 이왕이 공통점, 제 밑에 있는 겁니다. 거. 공통점은 성리학 기본 입장을 긍정해요. 기는 유형, 유의, 이는 무형, 무의 이런 거는 긍정하는 거고 사단 칠정은 모두 감정입니다. 사단 칠정 모두 정이잖아. 정. 성은 본연지성, 기틀지성이 성이고 사단은 순성과 칠정은 가성은 가. 사단은 사덕의 단서다. 사덕은 선천적이다. 천리로서의 본성이다. 이런 거 원래 성리학 입장이잖아요. 그런 건 다 긍정하는 거죠. 둘 다 성리학자니까. 마지막으로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자, 사단은 이발 기술했잖아. 이황이. 그다음에 칠정은 기발 이승이 됐잖아요. 이건 둘 다죠. 둘 다. 그리고 사단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칠정이 기발 이승이라는 건 둘 다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그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봅시다. 37페이지. 정원아, 자, 이황은 이기불상리를 부정하고 이기불상잡을 긍정하였다. OX. 아니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강조한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기불상리보다 이기불상잡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부정한다는 성리학 그 기본 입장을 부정하겠다는 건데 그거까지 조금 많이 나가는 거고. 자, 이거 슬픔, 기쁨, 노여움 이게 7점이라고 나와 있네. 이게 좀 친절하게 나와준 거야. 원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기쁨, 노여움과 같은 감정에는 이렇게 나온다. 7점이라는 멘트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쁨, 노여움 등과 같은 감정이라는 거 보고 7점이구나. 7점으로 풀어야겠네라고 알아야 된다. 자, 이왕 기쁨, 슬픔, 노여움과 같은 7점에는 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지유 맞니? 지유 2번. 7점에도 선이 존재할 수 있죠. 가선, 가학, 가잖아. 근데 조금 헷갈리라고 이황을 일부러 준 거죠. 이황. 이로 묻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황으로 물어가지고 여기는 순서 무학한다. 여기는 그 순악 무선인 거 아니야? 순악 무선한 게 있었다. 선이 없는 게 있었다. 어떤 감정인지 관계예요. 어떤 감정을 제거하라 그랬어. 무조건 나쁜 거는 뭐가 나쁜 겁니까? 사욕, 인욕은 나쁜 거라고. 그래서 존천이 인욕하라 그러잖아. 그 칠정에 있는 욕구가 무절제하게 그런 거죠. 인욕, 사욕은. 그거는 순악 무선하게 맞고 그냥 칠정은 선하게 흐를 수도 있고 악하게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선, 가선 거. 그래서 칠정에도 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X. 자, 3번. 이왕은 이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을 경의 목적으로 본다. 미나, 자, 이왕은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경의 목적입니까? 수양 방법으로 경을 강조한 거 이황 맞고, 맞죠? 그리고 이황이 경을 강조한 이유는 뭐야? 순선한 본성을 찾기 위해서죠.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래서 그 유교의 수양법은 하늘의 이치인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도 옳은 선택입니다. 4번 이황 이의 공통점이네. 서연아, 자, 이황 이의 공통점 미워하는 마음 이거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뭡니까? 7정이에요. 7정 이거 다 외우고 가야 된다.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합니다. 해도 모르겠죠. 어떤 게 사단이고 어떤 게 7정인지 내용을 다 알고 외우고 있어야 돼. 사단은 뭐가 사단입니까? 사단 특수 사실했잖아. 특수한 샤시로 내면을 바라보면 거기 사덕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지비지심 설명해 보세요. 지우 설명해봐. 측은지심 뭐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가려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뭐예요? 뭐라고 설명해 나옵니까 선지?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왜 너네는 더 외워야지. 알아요. 뭔데 그래? 수호지심. 약간 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아 그렇지. 네.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뭐를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수는 부끄러워할 수입니다. 오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야. 증오할 오자입니다. 잘못을 외워야 된다 이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예의를 차리는 마음입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돼요? 12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야. 7정은 뭐가 7정입니까? 미나 7정은 뭐가 7정이니? 7정이 뭐가 7정이야? 여러분 해줘 이것도 7정. 희노애구 애요요. 희노애 구애 오 요. 얘 찾지 마. 알고 있어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요 욕인데 아니, 기본이야.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안 돼. 맞지? 희는 뭐고? 아는 데까지 말해보세요. 미나. 예성아 희. 기쁨. 노. 뭐였지? 분노하는 거예요. 성낼로자 노여워하는 마음입니다. 성냄 슬픔. 이게 여기 사실은 상관이 없죠. 상관없죠. 슬플의 자 써도 되고 사랑의 자 둘 중에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슬픔입니다. 사랑의 자 슬플의 자. 구는 뭐였지? 두려워할 구.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잖아. 아니면 여기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요거겠죠. 요거 미워하는 마음. 문제 내기 전 미워하는 마음. 그 구애오욕 요거죠. 요거. 오가 희노애고 애욕 할 때 그 오자입니다. 요자 증오하는 거. 여기는 수오지심인데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그냥 여기는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건 도덕적인 감정이지. 그냥 미워하는 감정, 그냥 현실 감정이죠. 그 희노애고 애욕을 모르는 미나를 내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악을 미워하는 마음. 맞나? 그치?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에도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있다. 요거는 이제 7정을 얘기하는 거고 7정 안에도 이와 기가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니? 얘들아? 자, 그 이황이 7정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니? 7정 기발 이승 맞죠? 사단은 그러면 이와 기가 함께 있다. 맞을까 틀릴까? 7정은 사실은 둘 다 기발 이승이라고 하니까 다 맞다고 하거든요. 사단을 이황의 입장에서 사단 안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함께 있어요. 왜 아니 이게 불상을리잖아. 모든 사물에 현실상에 드러난 모든 사물은 전부 다 이와 기가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현실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와 기가.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니까 그거를 기대승이 지적한 거잖아요. 처음에 이황한테 지적하니까 호다닥 이렇게 뒤에 덧붙인 거잖아. 처음에는 그 이는 사단은 그냥 이가 바란다라고만 얘기했다고. 사단은 이 발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랑 기가 따로 있는 거네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이발 기수야. 이가 바란 건 맞는데 기가 따라와가지고 사단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같이 있는 거지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요? 아니 이게 원래 이게 사단 7정 논쟁이 처음 발생한 원인이었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지 마. 사단이든 7정이든 간에 하여튼 현실상 그게 학생의 태도입니까 이게요? 너무 많은 걸 야 하나는 더 알려주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네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와우. 그래서 사단이든 7정이든
모든 거는 이렇게 현실상에 드러난 모든 감정에는 본성은 따로 있을 수 있지. 본성은 이랑 기랑 따로 있을 수 있지만 현실상에 드러난 모든 현실 감정들은 전부 다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맞죠? 누가 마음속에 퐁퐁했던 얘기를 해줬어. 아니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사단인지 실정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여기는 미워하는 마음이니까 오를 얘기하는 거지. 구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할 구자. 애는 요거 뭐 사랑했을 때 둘 다. 애. 그다음에 오는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은 욕구, 욕망이잖아.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너네 모의고사도 풀긴 풀잖아요. 수능 최저는 맞춰야죠. 맞지? 윤사를 선택은 안 하니?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와의 차이점 정원아. 이와의 차이점. 자, 이황은 이와 기 중에서 주제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 맞니? 주제성을 지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주제성을 지닌다. 주제한다는 거는 뭐 내가 이 수업을 주재한다면 내가 이 수업을 관리하고 관장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와 기 중에서 주재하는 건 일일까요, 길일까요? 이가 주재하겠죠. 이가 주가 돼가지고 딱 중심에서 관리하는 걸 거 아니야. 주재하는 것과 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와 기 중에서 주재하는 동시에 발할 수 있는 게 있어. 발하는 건 뭡니까? 발동한다, 발현한다. 이가 발할 수 있어, 없어를 묻는 거지. 주재하는 건 이잖아. 그래서 이와 기 중에 주제성을 지니면서 이가 발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지. 이가 발할 수 있다고 보죠, 이황. 그래서 차이점에 이는 주제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았고요. 이황은 주제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본 거죠. 이해 가니 얘들아 이거?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 정도는. 괜찮니? 안 괜찮니? 6번. 서연아 6번. 그러니까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황이 이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가 발한 사단은 선하고 기가 발한 칠정은 악하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지. 왜 틀려? 왜 오답입니까? 왜 오답이야? 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황이든 이이든 기에 대한 입장은 뭐야? 악한 거야? 뭐 선한 거야? 뭐야? 악하게도 흐를 수 있고 선하게도 흐를 수 있는 거죠. 가선가악한 감정이잖아요. 현실 감정이라고. 너무 많이 가르쳐줘서 미안한데 요거를 사단은 도덕 감정이고 칠정은 현실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사단 칠정인데 여기는 도덕적인 감정이다.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지. 맞죠? 근데 여기는 칠정은 현실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야. 근데 그냥 미워하는 감정은 뭘 미워하는가에 따라 선하게도 흐를 수 있고 나쁘게도 흐를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을 저질렀는데 경찰한테 잡혀가. 그럼 경찰을 미워하는 마음은 선한 감정인가 악한 감정인가? 경찰을 미워하는 건 악한 감정이잖아. 맞죠? 근데 도둑질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뭐 반항하는 도둑을 보고 경찰이 또 반항하는 지유를 보고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잖아. 선한 감정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여튼 그래서 그런 감정은 그 악을 향한 증오하는 마음은 수호지심이잖아. 수호지심. 그래서 요 칠정이 이 입장에서는 그냥 선한 감정이고 악한 감정 둘 다 될 수 있는데 이황은 이 미워하는 마음 따로 있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본 거고 이 이는 요 미워하는 감정 중에 칠정 중에 악을 미워하는 감정만 미워하는 감정 중 악을 미워하는 감정을 그냥 사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둘 다 미워하는 감정이니까 그 사단은 여기 칠정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이가 설명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해가니 이거는. 근데 이황 같은 입장에서는 이 현실 감정이랑 도덕 감정은 완전 별개의 감정이고 아예 그냥 순수한 감정이 따로 있는 거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선으로 흐를 수 있는 감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가지?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뭐가 틀렸냐면 기가 말한 칠정은 악함을 모르고 있다가 아니라 이황 입장도 기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야. 악함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황 입장은 기는 악하다는 얘기잖아. 기는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어떤 성리학자도. 기는 가선가악한 겁니다. 이해가지? 7번. 민아
2에 대한 비판. 사단은 2가 바라고 기가 따라서 드러난 성임을 강조한다. 맞을까? 맞습니까? OX. X. 왜 X야? 2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사단? 뭐? 그렇지. 성이 아니야.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애들 많이 틀린 선지는 7번. 자, 우리가 심통성정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에는 성이 있고 정이 있잖아. 그래서 심은 성이랑 정의로 나눠지는데 성은 아직 무언가 그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에 본성이고 이게 외부 사물과 접촉했을 때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맞지? 근데 이거는 사덕이었고 요거는 여기는 사단이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본연 기질이성이고 이게 실정으로 드러난 거지. 그러면 사단은 뭐저저잖아. 사단은 그 여기 이황 입장에서 이가 바라는 건 맞긴 한데 이거는 성이 아니라 정이죠. 맞지? 그래서 성이 아니라 기가 따라서 드러난 정임을 간과한다고 고쳐야 돼요. 나 애들이 이가 바라는 것만 보고 다 보통 이제 오답 정답 선지로 찍어와가지고 많이 틀렸습니다. 이해 가니? 성이 아니라 성은 사덕이 돼야지. 사덕. 그러면 사덕은 이가 바란 건 맞아요? 사덕은 이가 바란 게 맞을까 예성은?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사덕은 그냥 이예요. 이 그 자체잖아. 맞지? 인의 예지는 그냥 이라고 천리고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발현된 게 외부 사물을 만나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단이라고 해요. 괜찮죠? 얘가 이라 그러면 틀려요. 얘는 이의 발입니다. 얘도 기의 발이고 맞죠? 넘어갑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알아두십시오. 2로 갑니다. 2. 서연아, 자 1번 2는 기쁨은 선으로 슬픔은 악으로 들어가는 정이라고 본다. OX. 기쁨은 선으로 악으로 드러나는 정. 그치? 그 둘 다 가상과학한 거예요. 기쁨이랑 여기 슬픔은 뭐예요? 기쁨, 슬픔은 둘 다 칠정이야. 희노, 애고, 애오, 욕 중에 여기 애가 기쁨이고 기쁘랬자, 슬픔이 슬프랬자네. 둘 다 애예요. 아니 희네 희, 기쁨은 희죠. 희노, 애고, 애오니까 기쁠 희자에 슬플 애자. 근데 이 기쁨도 남을 불쌍히 남이 잘 돼서 나도 기뻐하면 그건 선한 감정이잖아. 남이 안 돼가지고 기뻐하면 남이 뭐 시험에 떨어졌는데 내가 예성이 시험 망했는데 기분 좋다 이러면은 나쁜 감정이잖아요. 도덕적인 감정은 아니죠. 그래서 슬픔은 악으로 드러나는 감정. 기쁨이든 슬픔이든 간에 둘 다 가선가악해요. 맞지?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선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XX. 기쁨은 선, 슬픔이 악이 아니라 기쁨, 슬픔 둘 다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야. X. 자 2번 승우야. 자 2는 사단은 칠정으로서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본다. OX. O 설명해 보세요. 사단은 칠정으로서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사단이 칠정 안에 포함되어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칠포사잖아.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이황은 이거 분리될 수 있다고 보니? 분리될 수 있잖아. 칠정 대사단이잖아.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사단이랑 칠정이 완전 별개의 감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분리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분리될 수 없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본다기 때문에 O예요. 3번 미나. 자 2는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본다고. X. X 왜 X야? 반대로 바꿔야겠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지유 4번. 자 2는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X. O 맞지? 기질을 바로잡는 거 교기질이지. 이 주요 사상 중 하나였고. 잠깐만. 맞지. 회복될 수 있다 정도는 맞겠죠. 회복될 수 있다. 형성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형성은 본성이니까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틀렸고. 여기는 그냥 회복될 수 있다 정도니까 옳은 선지입니다. 맞고요. 정원이 5번. 2는 선한 정뿐만 아니라 악한 정도 기가 바란 것으로 보았다. OX. 오. 얘들 뭐 칠정이든 뭐 사단이든 전부 다 그냥 다 기가 바란 거예요. 2는 무조건 기만 바란 거죠. 기반 21쪽이죠. 선한 정이든 악한 정이든 전부 다 기가 바란 겁니다.
자 7점 요거는 6번은 그냥 들으세요. 너무 내용이 어렵게 나온 거고 2는 7정이 중절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중절이라는 거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절도할 때 절자를 써요. 그래서 절도 있게 흐르는 거 절도 가운데 있다 상황에 맞게 드러나다 그런 뜻입니다. 중절하였다는 것은 그래서 7정이 상황에 맞게 잘 들어가지고 선하게 발현된 게 4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 옛날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던 선지인데 요새는 안 나와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자주 나왔으면 수업 내용에 넣어서 빈칸지 넣어서 가르쳤을 텐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중절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게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7번에 서연아 2는 이왕과 달리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OX. 자 이왕과는 달리고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이 입장.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뭐라 그래요? 기를 제어하는 걸 뭐라 그랬니? 이가 교기지라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는 맞죠? 이황과의 차이점인가? 그럼 이황과는 달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는 이거 입장 맞거든. 이황은 기를 제어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거 이황은 맞아 틀려. 저는 맹자 때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맹자 때부터 맹자가 구방심과 과욕 얘기했잖아. 맞죠? 과욕이 뭐야? 과욕이 욕심을 절제해가지고 욕심을 좋게 가져가지고 욕망이 무절제하게 흐르지 말라. 인욕 사욕으로 흐르지 말라고 맹자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성리학 기본 입장이야. 기를 제어하라는 거는. 그래서 이황도 당연히 옳은 선지입니다. 옳은 선지. 이황, 이 둘 다 옳은 선지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 근데 좀 여기가 원래 내용이 좀 어렵다. 8번 이황에 대한 이의 비판. 자 동정은 움직이고 멈추고를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가 바라는 근거는 이의 동정이다. 그러면 동정은 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의 동정이라는 거는. 다시 이 동정이라는 거는 움직일 동자에 멈출 고요할 정자를 쓰거든요. 이의 동정이라는 거는 이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가 움직이고 멈추고에 따라 기가 바라는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황 입장에서 이가 이황을 비판하는 거네. 그러면 이의 동정이라는 게 이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이황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가 동정할 수 있어 없어? 이 입장에서는. 기발 이승 1조잖아요. 이가 바랄 수 없다고 이는 이해가 이거? 그래서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기가 바라는 근거는 그냥 기가 바라는 근거인 건 맞는데 이의 동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다. 이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죠. 동정할 수 없는 거지. 그냥 기가 바라는 근거는 이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겠죠. 자 이황 2에서 또 9번 정원한 이해가 이황을 비판한다. 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일 뿐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 맞아요.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는 까닭이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다. 까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이다. 이 입장이 맞겠지. 그리고 비판할 때 간과하다 앞쪽만 해석하랬어요. 간과하다 앞쪽을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이 A가 B를 비판할 때 간과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A 입장을 모르면 된다고 요 앞에. 그러면 이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이다. 이 입장이 맞는지를 보면 되겠죠. 맞잖아. 그래서 정답이다. 맞고요. 10번 이황 2 교집합. 서연아. 자 남을 측은히 여기는 정의 근본이 뭐예요? 남을 측은히 여기는 정은 뭡니까? 그렇지. 측은이시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왕인데 사단입니까? 질정입니까? 사단이죠.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니까. 미워하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악을 미워하는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사단인지 실정인지를 알지. 친절하게 안 줘요. 모의고사는 친절하게 안 준다. 내용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4단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남을 측은히 여기는 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냥 4단의 근본은 성으로서의 인이다. 맞니? 근데 측은지심이지. 측은지심은 정으로서의 이 인은 뭐 하는 거냐면 인을 예치할 때 인이야. 자 다시 깊게 나오죠.
아니 내가 깊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깊게 나오잖아 문제가. 맞죠? 인의 예지가 인의 예지. 자, 사 더기 바란게 사단인데 인의 예지가 각각 바란게 측수 사시거든요. 그래서 측은 지식은 뭐가 바라는 거야? 인이고 이게 성이죠 전부. 얘는 성이고 얘는 전부 정이잖아. 맞죠? 용어를 잘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남을 측은히 여기는 정이라는 거는 7 그러니까 4단으로서의 측은 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측은히 여기는 정이잖아요. 얘는 뭐가 바란 거야? 성으로서의 인이 바라는 거죠. 맞는 표현이야. 맞죠? 근데 그게 이황, 이 둘 다 공통이냐고. 둘 다 공통이죠. 뭐 이가 바란다 그런 거 차이 안 났잖아. 그냥 인이 바라는 게 측은지심으로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맞아요. 남을 측은히 여기는 정의 근본은 성으로서의 인인 거죠. 애들이 이게 애초에 용어 자체가 이게 뭔 말인지 해가지고 헷갈려서 틀리는데 요거를 구조를 딱 파악할 수 있으면 이게 둘 다 맞겠네. 원래 성리학 기본 입장 측은지심은 인의 발현이구나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뭐 성으로서의 인이고 측은히 여기는 정이고 일부러 말을 어렵게 써놓은 거야. 맞죠? 안 맞니? 넘어갑니다. 정약용으로 간다. 3분 남아서 복습합니다. 네, 잠깐 다시 이만 2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 정리하려고 할게요. 자, 이황이 있고 2가 있고 이황 키워드 2와 기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묘사했습니까? 2는 이땡기땡 여기는 이땡 기땡 뭐야? 이 좋은 기비 나와야지. 이기 기천 나와야지. 여기는 이땡 기땡 이통 기국 이런 거 나와야 돼. 그렇지? 여기서 바랄 수 있는 건 뭐가 바랄 수 있습니까? 이황은 2랑 기가 둘 다 바랬죠. 2가 바라고 나서 기는 어떻게 했니? 따라갔어. 기수야 기수. 이발 기수. 맞지. 여기는 기가 바라고 2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탔어. 그렇지,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기발 2승이었죠. 이는 어떻게 했니? 둘 다 기발 2승만 했죠. 4단이든 7정이든 둘 다 그냥 기가 바라고 2가 올라탄 거였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2와 기의 관계가 각각 그러니까 그 본연지성, 기틀지성의 관계가 각각 떨어져 있고 4단과 7정의 관계도 각각 떨어져 있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7정 대 4단이다. 이 2는 여기는 4단과 7정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위에 게 뭐야? 큰 게 뭐야? 큰 게 7정이고 아래 게 4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했지? 7정 포 4단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합시다. 정약용으로 들어간다. 정약용으로 합니다. 유교 마지막. 자, 정약용은 어느 시대의 유학자냐면은 정조시기 사람이에요.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얘는 어느 때냐? 실학 막 나오던 그 시기야. 자, 실학은 중국에서는 무슨 사상 영향 받았냐면 고증학 영향 받았어요. 고증학. 그래가지고 여기는 실사구시의 학문이라 그래가지고 사상적인 걸 못했단 말이야. 여진족 청나라 세운 나라는 청나라 옛날에 후금이었잖아.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오랑캐 학문이기 때문에 명나라까지는 한족이 동체이기 때문에 한족장 이런 거 말해도 된단 말이야. 유학하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데 여진족이기 때문에 한족을 높이거나 여진족을 막 내리까는 그런 학문을 하게 되면 다 잡혀갔어요. 실제로 많이 뒤졌어요. 문자의 옥이라고 막 이 백화사전 이런 거 편찬하면서 서적 검열작을 한번 쭉 했거든. 그래서 유학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중화가 어떻고 얘기를 못해. 괜찮죠? 그래서 실증적인 거, 옛 것을 증명하는 거, 옛 것을 증명하는 학문을 할 때 좀 경전 연구하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런 학문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좀 그 공자님이 제자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글귀가 나오잖아. 그때 당시에 카톡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자님 당시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누군가 가필한 흔적이구나. 누가 그 추가로 기록을 한 흔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경전의 인과관계 같은 걸 증명하는 그런 실증적인 학문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플러스 요 시기에 청나라 시기에 누가 청나라 주변에 들어와 있었냐면 서양 과학기술,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에다가 서양 문물 전래에 조금을 했어. 그래서 청나라한테 우리가 병자호란 겪고 나서 대국국 관계를 맺은 다음에 청나라에도 사절을 보냈습니다. 사절 이름이 연행사라는 사절이었어요. 연행사. 일본으로 가는 건 통신사라는 사절이 가고요. 중국으로 가는 건 연행사인데 원래 명나라 시기까지는 조천사라고 했거든요. 조천사. 그래서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절이에요. 조천사. 근데 얘는 오랑캐잖아요. 정나는 여진족이라니까. 여진족이라서 천자한테 조공을 바치러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천나라 그 북경이죠. 베이징 지역인데 청나라 수도를 연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천자한테 조공을 바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연경에 갔다 오는 사절이야. 연행사라고 불렀어. 이 연행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이 고증학 영역은 또 고증학 서적들도 막 가지고 플러스 서양 과학 기술도 들여왔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서학이라고 천주교 서적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천리경, 자몽종 이런 거 그 서양 과학 기술 이런 게 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홍대용이 지구 자전설마 같은 거 막 이러고 하던 그런 시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농학파, 중상학파 양쪽으로 흘렀는데 중농학파, 중상학파. 그 중상학파라서 농업을 중시 안 한 건 아니고요. 여기는 군배 성장 중에 성장을 조금 중시한 애들이고 개혁론이 여기는 군배를 조금 더 중시한 개혁론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중농학파의 거의 마지막 끝달이 우리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실학자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정약용 시기가 되면은 성리학이 이전과 같은 그 원래 유학의 하늘 가는 거여서 성리학 시기까지 유학의 하늘과 어떤 하늘? 도덕천이라고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도덕적인 개념이었잖아 성리학이. 근데 요 시기가 되면서 서양 과학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 도덕적인 하늘 관념이 무너져요. 이제 하늘은 더 이상 인간에게 도덕심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성리학까지 인간 본성은 뭐였다? 성리학은 인간 본성이 사덕이잖아. 사덕 누가 준 거야?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하늘은 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야.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서양 과학 기술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하늘이 그냥 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본성을 넣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사덕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정약용은 사덕은 형성한다고 조인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지점입니다. 기존 성리학하고. 이해가지? 그래서 사덕은 형성하고 플러스 그 원래 있던 기존의 뭐 절대자로서의 하늘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인격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인격신의 모습. 이거는 어디서 따온 거겠니? 당연히 야매죠. 야매. 서양이 천주교잖아. 천주교.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까지 간 거 알고 있죠. 남인들이 천주교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자기는 뭐 공부만 했지 믿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훈련을 보이고 인격신의 모습을 상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상제. 옥황상제죠. 옥황상제. 옥황상제인데 그 도교에 있는 신의 이름으로 그냥 기존 서양의 절대자 같은 개념의 그 인격신을 만든 거야. 그리고 얘는 원래 하늘은 우리한테 도덕심을 주잖아. 얘는 우리한테 도덕심을 준 게 아니라 얘한테 우리한테 뭘 줬냐면 자주직원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자주직원은 타고나는 겁니다. 오케이? 뭐예요 서양 철학이? 서양 철학과 혹은 뭐 그 성경에 나오는 야훼가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지. 자유의지.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거의.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유학에다가 서구 천주교 세계관을 좀 끼워 넣어가지고 대중 로컬라이징 한 거야. 로컬라이징. 현지화한 겁니다. 정약용 사상. 시대적 배경이 이래서 그런 거야. 괜찮죠? 대신에 우리는 자주직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는 그래도 성리학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해요. 도덕적인 것에 끌리는 마음이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기호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방금 때 하긴 했는데 진짜 다 까먹어요. 성기호설이었잖아. 맞죠? 기억나니? 본성은 원래는 도덕심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그런 타고난 도덕심 같은 건 없어. 형성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본성은 타고난 뭐만 있는 거야? 끌림만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피곤하면 눕고 싶고 뭐 배고프면 먹고 싶은 그런 기호처럼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적인 것을 하고 싶어하는 끌림도 있어.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정신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하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을 뭐라고 했다? 형구의 기호라고 그랬대. 형구는 형체에다가 몸구입니다. 몸의 형상, 육신의 기호야. 육신의 끌림은 뭡니까?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그렇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공부는 하기 싫고 뭐 그런 거죠. 형구의 욕구의 이제 기호에 충실한 거지. 그리고 플러스 뭐도? 영지의 기호라고. 영지의 기호. 선한 것에 끌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끌리긴 하지만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죠. 저녁 뭐 먹었습니까? 저녁 뭐 먹었습니다. 그럼 뭘 좋아하지 평소에? 떡볶이를 자주 먹습니까? 맨날 근데 떡볶이를 먹진 않잖아. 떡볶이를 자주 먹겠지만 맨날 떡볶이만 먹다가 가끔씩 뭐
뭐 제육 덮밥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맨날 떡볶이만 먹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뭐 가끔씩 딴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을 좋아하지만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거잖아. 인간의 뭐가 좀 더 강조된 개념입니까? 자율성이 강조된 개념이죠. 이전에는 인간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늘이 시켜서라고 했다고. 하늘의 꼭두각시잖아. 하늘이 도덕심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도 선을 행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입장인 거죠. 자주직원을.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배경 설명이 대충 이런 느낌인 거고. 짠. 적양용. 몇 페이지니? 35페이지 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뭐였다? 끌림. 그 끌림을 뭐라 그래? 기호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기호식품이 어떤 게 기호식품입니까?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취미 활동으로 약간 먹고 싶어가지고 먹는 그런 거 있잖아. 필수적인 거 말고 그걸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죠. 초콜릿, 담배, 술 이런 걸 기호식품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성에는, 끌림에는, 기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혼의 기호, 영혼의 끌림, 그걸 뭐라 그런다? 영지의 기호라고 합니다. 2번 영지의 기호. 자, 영지의 기호는 다른 말로 영지의 기호, 천명지성이라고도 불리고요. 천명지성 혹은 도의지성이라고도 불려요. 도의지성. 도를 따르는 의로운 마음이죠. 이 도의지성, 천명지성 혹은 영지의 기호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그리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육체는 다 가지고 있잖아. 동물은 도덕심이 없죠. 동물은 도덕심이 없고 인간만 도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끌림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가지고 있는 끌림. 요거는 뭘 회피하고? 5부터 5번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5번 6번 영지의 기호.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 자, 근데 7번 형구의 기호. 이거는 기질지성입니다. 기질지성. 형구의 기호 혹은 기질지성은 9번 쾌락을 좋아하고 10번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동물들이 다 그런 거죠. 동물들이 본능에 따라 사는 거, 위험을 회피하는 거,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11번에 자, 이전까지 욕구라는 거는 주로 도덕심과는 별개의 인간적인 본능 같은 것만 욕구라고 했어. 근데 얘는 지금 욕구에다가 뭐까지 집어넣은 거야. 영지의 기호도 욕구거든요. 그지? 도덕적인 걸 행하고 싶은 욕구도 욕구의 개념으로 집어넣었어요. 이전보다는 욕구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선한 것까지 훨씬 늘어난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욕구라는 거는 육체적이고 기질적인 것만 욕구라고 했어. 근데 이제 기호라는 단어를 채택하면서 도덕적인 것까지 욕구의 개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순자랑 비슷하게 가장 욕구를 긍정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적양요. 인간의 욕구를 긍정한다. 순자는 좀 어떤 느낌이냐? 순자도 욕구를 긍정했거든요. 며칠 전에 설명했잖아. 그 질문한 거. 순자도 욕구를 긍정했는데 얘는 욕구라는 게 인간의 성악설이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고 욕구라는 거를 인간은 절대로 절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적절히 충족시켜줘야 인간이 흑화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욕구를 긍정한 거고 여기에 욕구는 선한 욕구니까 장려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영지의 기호도 욕구잖아요. 도덕적인 욕구도 욕구니까 욕구라는 걸 활발히 잘 펼쳐야겠지. 그치? 그래서 욕구를 긍정한다. 욕구는 선을 좋아하는 영지의 기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 욕구가 없다면 천하의 수많은 일을 해나갈 수 없고 오로지 이익에 밝은 자의 욕구는 이익을 쫓아 꿰뚫어가면 의리에 밝은 자의 욕구, 요게 영지의 기호가 아니야. 의리에 밝은 자의 기호가 자기 욕구는 도의에 따라 꿰뚫어 나간다고. 그러면 욕구는 당연히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지. 이전에는 다 욕구를 뭐라 그랬어? 정약용 이전까지 모든 학자들은 욕구는 절제하라 그런 거야. 제거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또 제거하는 건 인간을 초월하는 얘기고 제거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다고. 사욕만 제거하라는 거지. 근데 전부 다 절제하라 그랬잖아. 너무 방종하게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얘는 뭐 절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욕구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그래서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뉘앙스가 나오는 정약용이에요.
덕론으로 갑니다. 유교의 도덕천을 부정한다 그랬지. 이제 도덕적인 하늘이 없기 때문에 사덕은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늘이 주는 게 아니고. 자, 인격신 이게 상제를 줘. 옥황상제입니다. 야훼죠. 야훼 여호와고. 자연현상 이게 약간 도교의 하늘, 순자의 하늘 그런 느낌이잖아. 그냥 자연현상. 서양 과학기술 영향을 받은 거죠. 자연현상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도덕적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 도덕성 이게 인의예지잖아. 인의예지는 없습니다. 본성은 기호고 본성은 기호라는 건 도덕성이 아닌 거죠. 그냥 도덕적인 거에 대한 끌림만 있는 거고. 12번 자주직원. 12번 자주직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주적인 권능. 자주직원은 그럼 타고난 겁니까? 맞아요? 선천적인 거야? 하늘이 부여했죠. 상제가 부여했잖아.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신의 하늘이지만 상제가 부여했기 때문에 자주직원은 타고난 본성이에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본성은 기호이긴 한데 자주직원도 본성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얘도 선천적인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형성한다는 건 틀린다. 자주직원 역시. 상제로부터 부여받은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13번의 별표 하나 시고요. 13번 별표 단 시설이라고 씁니다. 단 시설. 자, 기존까지의 그 사단 칠정론 말까지 성리학자들은 이 사단의 관계를 뭐라고 하면 단서설이라고 해요. 단서설. 이 단은 사단이죠. 사단은 사덕의 뭐라고? 단서야 실말이 있었잖아. 사단이라는 거는 사덕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쭉 당님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사덕이 숨어 있댔잖아. 실말이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단서설. 근데 얘는 사단을 가지고는 사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덕은 타고난 게 아니거든. 그냥 사덕은 그러면 사단은 얘는 선천적인 거야, 아니면 후천적인 거야? 사덕은 후천적인 거거든. 하늘이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선천적인 거야, 아닌 거야? 선천적인 거야 이거는.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잖아. 뭐 이게 여기서 뭐예요 이게 정량경 개념에서는 영지의 기호야. 그렇죠? 영지의 기호니까 당연히 선을 좋아하는 마음도 선천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마음, 이 사단을 가지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사덕을 형성해 나간다고. 그래서 사덕은 사단이 시작이에요. 시작할 시작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시작해서 사덕을 형성해 나가자는 얘기야. 자, 사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자, 하늘이 부여한 도덕성은 없고 이전까지는 그 효자가 부모님께 효를 행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본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얘가 효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 효도를 하는 걸 보아하니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선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효심을 타고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가지고 효자가 된 거야? 아니면 부모님께 효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타고난 본성은 있는 거지.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선을 좋아하는 마음. 영지의 기호만 타고났는데 실제로 효를 막 행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효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후자 쪽에 가깝다는 얘기지. 정량경 얘기로는. 이전에는 그냥 행동하는 거 보고 인간의 본성은 선해 라고 한 거를 당연히 효자가 디폴트인 거죠. 그거는 효자가 디폴트인데 여기는 효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자주직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영지를 좋아하는 끌림을 실제로 실천하는 걸 통해서 사덕을 만든 사람만이 효자라고 불린다는 거지. 인간의 자율성이 그래서 더 강조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주직원. 사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될 거고 하늘이 부여한 도덕성은 없고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사단은 사덕의 단서가 아니라 시작이다. 근데 뭐는 선천적이야? 사단은 선천적이고 자주직원은 선천적이고 또 하나는 뭐가 선천적입니까? 본성이 뭐야? 정량교 기호잖아. 그래서 기호도 당연히 선천적이고 본성이니까 맞죠? 자주직원, 그다음에 사단, 그다음에 그 기호 이런 거 전부 다 선천적인 개념으로 풀어야 돼. 형성하면 안 된다. 형성하면 주로 사단을 형성한다고 오답선지로 나와요. 뭘 형성해야 돼? 사덕을. 그렇죠. 사덕을 형성하는 것이. 아래쪽 정약용이 한 얘기인데 칠근수호 사양 12의 사심은 인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 사심이잖아. 사심. 사단이죠. 사단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면 선천적인 것이고 사덕은 사심을 확충하는 것이다.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확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형성의 뜻으로 이해하세요. 여기는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직 확충하지 상태에 미치지 못하면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니까. 맞죠?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덕은 없다고. 확충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 거 없다고. 타고난 개념이 아닙니다. 자, 맹자, 순자, 정약용을 비교합니다. 자, 도덕적 인식 능력에서 맹자는 그 도덕적 인식 능력을 뭐라 그랬어? 맹자는 양지라고 했다. 양지. 그렇죠? 선천적입니다. 그 다음에 순자는 려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기억나니? 려. 선천적 도덕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순자든 맹자든 다 공통적이라서 정약용은 선천적 도덕인식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뭔데? 영지의 기호.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선에 끌리는 마음이라며. 우리가 뭐 타고나기를 뭐 이게 선한 거라도 안 배워도 그 부모님께 어깨 주물러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부모님 기분 좋아지는 거 보고 효도하는 효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표창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천적인 거를 우리가 타고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영지의 기호를 통해서. 14번도 선천적입니다. 그러니까 맹자, 순자, 정약용 입장에서 선천적 도덕인식 능력은 다 타고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도덕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사단은 맹자는 선천적이었고 순자는 인간 본성이 어땠어? 순자는 본성을 악한 걸로 봤죠.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로만 표현했습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선천적인 마음인 사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단은 형성도 할 수 없고 사단의 형성 선천적인 마음이 사단이기 때문에 형성할 수도 없고 타고나지도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없어요. 순자 선지에서 혹시나 사단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다 오답입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정약용은 사단이 어떤 개념에서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죠. 사단은 타고난다고. 자, 맹자 입장에서 사덕을 다 타고났지. 맹자 입장에서 쭉 성리학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사단, 사덕 다 선천적이라고.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순자는 사덕이 있어 없어? 사덕이 선천적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어떻게 도덕심을 타고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덕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인의 예지는 형성해야 된다. 뭘 통해서 했습니까? 예는 누가 만들었니? 기억나니? 누가 만든 예에 따라? 성왕, 선왕, 선현, 선왕 이런 애들이 만든 거랬죠. 걔네들이 만든 예에 따라 다스려서 올바르게 이끌어서 욕구를 조절해서 인의 예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형성해 나가는 거죠. 예의범죄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본성을 교화한다. 무슨 단어? 그렇지. 화성기위라는 단어로 포함했었지. 오, 좋습니다. 화성기위. 그래서 사덕은 후천적이고 정약용의 사덕은 뭐였다? 정약용의 사덕은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사덕이 후천적이죠. 무슨 설? 시설이죠. 그렇죠. 사단으로 시작하는 사덕 생활 이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약용. 정약용 선지가 38조. 요까지 하고 문제 풀고 마칩시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이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본다. 승우 1번. 정약용은 인간의 성이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본다. OX. X 왜 X입니까? 뭐라고? 원행이 이거 뭘 낚시로 하는 거냐면 원래는 성을 뭘로 봤어? 조선 성리학까지 성이 뭐였어? 이왕 이까지 성은 사덕이죠. 사덕. 그래서 사덕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려고 낸 거야. 근데 정약용은 인간 본성을 뭘로 봤니? 정약용 인간 본성을 뭘로 봤을까? 기호. 기호는 형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건 타고나는 겁니까? 기호. 타고나는 거란 말이야. 형성하면 안 되죠. 그 어떤 사상가든 어떤 철학이든 간에 본성은 타고나는 거지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성이죠. 타고나는 거 본성이잖아. 근데 기호를 형성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뭐를 형성합니까? 사덕을 형성하는 거죠. 사덕을 형성한다고 보지. 정약용은 사덕이 근데 그 사덕이 기존 성리학까지는 그 성으로 봤으니까 맞죠? 그래서 헷갈리라고 된 거고 사덕이 선행을 실천하면서 형성된다고 본다라고 해야 맞겠죠. 2번 지우. 자, 정약용은 사단을 인간이 생득적으로 지닌 본성으로 봤다. 맞니? 아니지. 왜 틀려? 아니, 생득적으로 맞지. 사단은 생득적으로는 타고나면서도 가지고 있다는 게 생득적이야. 본성? 그치? 본성이 뭔데? 정약용의 본성은?
기호야. 사단은 기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형은 사단을 인간이 생득적으로 되는 본성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냥 뭐 기호를 생득적으로 되는 본성으로 쓰든가 아니면 사단은 생득적으로 지닌 뭐 마음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 건 내용이겠죠. 3번 정약용은 인간의 자주직원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획득된다고 봤다. 미나 3번 맞니? 자주직원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획득됩니까? 획득됩니까? 아니죠. 자주직원은 어떤 개념이었니?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아니 집중을 해 집중을! 선천적인 개념이었잖아. 누가 주었는데? 상제가 줬죠. 상제가 타고나기를 인간이 자주직원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잖아. 상제가 야훼가 자유의지를 준 개념이라고. 이해감? 이해 안 감? 아니 앞에 그 자주직원 아까 기억납니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 선에 대한 끌림도 하늘이 주고 그냥 인간이 그건 타고난 거고 플러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상제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옥황상제한테. 알겠죠? 4번 서연아 정약용은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이 기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OX X입니다. X 인간이 선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요. 선택 뭐에 따른 거야? 선택은 자주직원에 따른 겁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한다고 실천을 하면 그때 사덕이 형성이 되는 거였죠. 괜찮지? 그래서 기질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주직원에 따른 인간의 주체적 결단 때문에 선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거야. 기질 때문에 인간이 약하게 되는 것은 기존 성리학 입장이죠. 이황, 이, 주자 이쪽 애들이 기질 때문에 인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가 정약용도 성리학자거든요. 성리학 선지랑 이황, 이, 정약용, 주자 뭐 이렇게 섞어서 내. 그래서 정약용이 기존 성리하고 같은 입장, 다른 입장 구별하세요가 시험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선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나오는 거죠. 선지가. 5번 미나야. 자 정약용이 이황 이에 대해 비판합니다. 정약용이 이황 이에 대해 비판해.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이게 정약용 입장 맞습니까?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비판하려면은 정약용의 입장이기만 해야 되거든요. 정약용의 입장이 이황 이는 겹치지 않는 정약용의 입장.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니다. 왜 이게 비판이 맞지? 이황이 이게 틀렸습니까?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는 게 이황 이는 틀려? 틀려요. 여기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 것이 이황 이는 인간의 본성이 도덕심이고 그게 이고 그게 우주의 이치라고. 근데 우주의 이치는 맞지 이니까 정약용도 우주의 이치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봅니까? 정약용은 기호라고 봤잖아요. 기호라고 맞죠? 그래서 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꼬아서 내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성은 이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승우 다시 승우. 정약용이 이황 이를 다시 비판합니다. 이는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이다. 맞을까 틀릴까? 뭐 땡땡을 모르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말랬죠 그냥. 정약용 입장만 해당되는 거. 이황 이는 안 겹치는 정약용 입장이 이는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다. 맞을까 틀릴까? X입니다. X. 이는 뭐예요? 사덕이야. 사덕은 기호랑은 달라요.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형성해야 되는 거. 사덕은 맞죠? 그래서 그 기호를 통해서 영지의 기호로 끌림을 통해서 내가 자주직원으로 선택한 다음에 사단을 실천해서 만드는 게 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기호가 아닙니다. 사덕이 기호랑 같으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 그래서 X입니다. 7번 예성아 7번. 자 신독을 행해야 정약용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이 주어진다. 맞을까 틀릴까? 이황 이는 아닌 정약용의 입장, 정약용만 해당되는 입장이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니지. 선악 선택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 선악 선택의 능력은 자주직원이잖아. 자주직원 선악 선택의 능력. 선악 선택의 능력이잖아. 보이니? 선악 선택의 능력은 자주직원인데 자주직원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이죠 당연히. 4단 자주 앞에 나와 있죠. 다시 봅니다. 돌아가서 어디 보자. 아까 몇 페이지였니 정약용 제시문이 몇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36페이지 잠깐 돌아갑니다. 거기 돌아가면은 덕론 중간쯤에 있죠. 4단은 4덕의 단석 아닌 시작이다 해놓고 4단이랑 자주 직원은 선천적이다라고 적어놨죠. 보이니? 여기 있잖아. 4단과 자주 직원은 선천적이라고. 보입니까? 봤어요. 4단 4덕은 선천적인 건데 획득하면 돼 안 돼? 획득하는 개념이 아니야. 자주 직원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기 7번이었죠. 7번.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이 주어진다. 아니죠. 신독을 하지 않더라도 선악 선택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신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타고나는 거라서 선천적인 개념이라서 주어진다 그러면 안 돼. 뭘 해야 주어지는 거잖아. 신독을 해야. 근데 정약용이 신독은 맞습니까? 신독을 강조한 거 맞아? 정약용? 예, 맞아요. 이황은 뭘 강조하고? 거병의 수행이 딱 4가지 나왔잖아. 거기의 수행이 주일, 무적, 상성성, 정제, 엄숙, 신독이었는데 그 중에 신독 빼고는 다 이황이었죠. 아니 공부를 여러분 복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으니까 설명만 들어서 휘딱 하면 금방 지나가버려서 안 돼. 신독은 정약용 맞지? 신독은 정약용이고 정제엄수 그다음에 상성성 그다음에 주일 무적은 이황이입니다. 그래서 신독은 맞아 여기. 그래서 신독 때문에 헷갈리라고 낸 거야. 신독을 행하는 거 정약용 맞지? 응. 선악 선택 능력 자주직원 맞잖아. 획득하는 거 맞아? 획득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오답입니다. 이해감? 이해 안 가는 거 같은데. 8번 다시 미나 정약용이 이왕 이를 비판하고요. 선은 모르고 있다는 제낍시다. 모르고 있다라 이거 여러 번 설명했다. 다시 안 해도 되니? A가 B를 비판해, A가 B를 비판해, A가 B를 비판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모의고사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신 성적은 좀 이상하게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풀 때 A가 B를 비판한다, 뭐뭐를 간과하고 있다, 뭐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뒤에 간과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그냥 제끼세요. 제끼고 B와 해당되지 않는 A의 입장만 고르는 겁니다. 풀 때는. 그것도 몇 번 설명했지. 했나? 왜냐면 비판을 하려면은 얘랑 겹치는 입장을 비판 못 한다는 거. 거지가 거지를 못 놀린다고. 거지가 거지를 못 놀릴 수가 없잖아. 같은 거지인데 어떻게 거지라고 놀립니까? 못 놀리기 때문에 공통점은 안 되고 얘가 들어가는 입장을 B 입장을 너는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없겠지. B 입장인데. 그래서 자기 입장 A만 해당되는 요 입장만 그 뒤에 모르고 있다라고 쓰여질 수 있어. 그래서 뒤에 강조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그냥 제낍니다. 모의고사 풀 때는. 그래서 8번에 성은 선의 확증으로 획득한 기호이다 라고 정약용만 얘기했니 그거지 지금. 이해가? 그러면 자 미나야 다시 정약용이 이황 이하는 겹치지 않고 정약용 많이 의 특징으로 성은 선의 확증으로 획득한 기호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성을 어떻게 획득합니까? 성을 본성인데 획득할 수가 없죠. 확충하는 거죠. 맞죠? 확충하는 개념이고 함량하는 개념이지 형성한다, 획득한다 쓰면 안 되잖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획득하니? 맞죠? 본성이잖아. 본성. 성도 기호고 그래서 사단이든 자주직원이든 기호든 다 선천적인 거라고. 요거 주의해야 된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요. 서양 철학에서 맨날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에서 뭐 얘기해? 지성적 덕, 풍성적 덕은 형성하는 개념이라고. 서양 철학에서는 덕은 형성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성리학에서는 사덕은 인이 예지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형성하면 안 되는 거지. 불성은 형성했니? 불성은 형성합니까? 불성도 타고난 본성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 그래서 불성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하나 더 해라. 마지막. 미나 정약용이 이황 이를 비판하는데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아니다. 이 정약용 입장 맞아?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 입법적 실체라는 거는 세상 운행 원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원래 이의 입장. 그러면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형의 입장 맞을까요? 맞지. 왜냐하면 본성은 뭐야? 본성은 기호니까. 그러니까 본성은 이가 아니라 기호이다라고 지금 정형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맞아요. 맞는 선지입니다. 괜찮니? 정형의 선지가 원래 좀 어렵게 나와 여기가. 올리드 풀어봅시다 잠깐. 10분 정도 남았는데. 문제 대여섯 문제 풀면 맞힐 것 같거든. 그거 맞힙시다.